새로운 기회의 문. 이제는 나이 들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젊을 때는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지만 정작 은퇴하고 나면 세상과 조금 멀어진 느낌. 밖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나는 어느 순간 멈춰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26년 1월부터 아주 큰 변화가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누구는 그 기회를 알아보고 당당하게 손을 뻗고 누구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며 그대로 놓쳐버립니다.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우리는 이미 평생 살아오며 많이 보아왔죠. 이번에 시작되는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경험을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초대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살아오며 겪은 일들, 그 수많은 일상의 선택, 책임, 배려, 인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돈이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논과 밭에서, 시장에서, 학교에서, 공장에서 땀을 흘리며 버티고 견디고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소중한 경험이 마치 한순간에 쓸모 없어지는 것처럼 취급받곤 했습니다.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쉬어야지. 배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지.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사회는 경험이 많은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묻어나는 사람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는 너무 빠릅니다. 너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기만 합니다. 사람보다 숫자를 먼저 보죠. 하지만 어린이와 노약자, 상담과 돌봄, 안내와 대화가 필요한 공간에서는 따뜻한 손과 느리지만 깊은 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어르신들입니다. 이번 사업은 여러분을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돈 때문만이 아니라 존재감의 회복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 때 살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 내가 아직 쓰임이 있다.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다. 이 감각이 무너지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삶을 다시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나의 경험을 나누고 또 그 속에서 삶의 리듬을 다시 찾는 것. 여유로운 하루 속에 3시간만 천천히,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히 나의 자리를 지키는 시간.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주 늦은 것도 아니고 너무 이른 것도 아닙니다. 딱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65세 이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인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대 때는 앞으로 무엇을 살아갈지 고민했고 40대 때는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버텼고 60대가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보면 살아온 시간은 이미 훌륭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지만 그건 모두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는 나도 다시 한번 움직여볼까? 내가 살아온 시간을 누군가에게 나눠볼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길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작게나마 용기가 스치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우리가 일자리를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결국 2가지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 않은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시간과 에너지는 더욱 소중해지지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체력, 속도, 경쟁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경험, 배려, 꾸준함이 더 큰 가치로 인정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월급과 근무 시간에서 드러납니다. 예전의 노인 일자리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달에 27만 원, 많아야 30만 원 남짓. 솔직히 말하면 약값 조금 내고 버스 몇 번 타면 사라지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일은 어땠나요? 여름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흐를 정도로 뜨거운 햇볕 아래서, 겨울엔 손이 곱아 터질 만큼 찬바람 맞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그 고생에 그 돈이라면 차라리 안 하지. 많은 어르신들이 한번 해보고는 이렇게 포기하셨습니다. 몸은 힘든데 보상은 적으니 마음이 남는 게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사업은 다릅니다. 완전히,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다릅니다. 먼저 월급입니다. 월 75만 원 이상. 여기에는 기본 활동비뿐 아니라 주유수당까지 포함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근무하시면 총 800만 원 가까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생활비 걱정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작은 사치도 할 수 있고, 손주에게 과자 하나 더 쥐어줄 수 있고, 오랜만에 친구 만날 때 커피 한 잔을 기분 좋게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75만 원이 큰 돈인가?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심리적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번 돈이라는 것. 누구에게 미안할 필요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당하게 통장으로 들어오는 나의 월급. 그 감정은 이 나이가 되어보면 금액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근무 시간입니다. 하루 3시간. 그것도 내가 가장 편한 시간대로 선택 가능. 오전 9시 1, 2시 혹은 오후 1시, 4시. 그저 하루 중 가장 여유로운 시간에 잠시 다녀오면 됩니다. 점심 전이면 점심 전에 끝내고, 오후에 시간이 좋으면 오후에 다녀오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대부분 실내 근무입니다. 더 이상 계절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단지 복지 차원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제 어르신들을 노동의 주체로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전문가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돈과 시간이 좋아졌다는 의미를 넘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존중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젊은 사람은 속도와 힘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 말 한마디에 묻어나는 온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람의 삶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경험이 자산인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리듬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은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건강을 지킵니다. 하루에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움직이고, 대화하고, 웃고, 만나는 시간. 이 리듬이 무너지면 몸도 마음도 빠르게 약해지지만 다시 회복하면 표정부터 달라지고 건강이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3시간 사회활동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우울감이 42% 감소하고 운동기능 저하 위험이 37%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결과는 자존감이 6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압니다.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을 때부터 진짜 늙는다는 것을. 그러니 이번 변화는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되찾는 일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할 수 있을까? 가 아니라 해볼까? 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게 되는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힘들지 않은 일일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 일자리의 핵심이 경험을 활용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몸을 많이 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보살피고 안내하고 함께 있어주는 일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자격증도 빠른 손과 발도 체력 경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가장 큰 자격은 이미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갖추었습니다. 인내, 배려, 공감, 책임감. 이 네 가지는 그 어떤 학교에서도 그 어떤 자격 시험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수십 년 동안 그것을 삶 속에서 몸으로 익혀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손주 돌봄 보조 활동입니다. 이 일을 하면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옆에서 챙겨주고, 낮잠 잘 때 등을 토닥이며 재워주고, 그림책을 함께 펼쳐 읽어주고, 운동장이나 놀이터에 나가면 손을 잡아주고 보호해주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은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을 금방 알아봅니다. 부드럽게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 급하지 않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시선, 넘어졌을 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라고 말해주는 안정감. 이건 젊은 교사가 따라할 수 없는 세월이 만들어준 힘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어르신들에게도 큰 활력이 됩니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아올 때 여기에서 내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공 서비스 안내 및 행정 지원입니다. 이 일은 주민센터, 복지관, 지역 서점, 공공시설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 주민들을 맞이하고 간단한 안내와 정리, 줄서기 안내, 서류 위치 안내 등을 돕는 역할입니다. 나는 컴퓨터 못하는데 괜찮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괜찮습니다. 컴퓨터 입력이 주 업무가 아니라 사람을 맞이하고 대화를 통해 안내하는 일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주민센터 문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두리번거리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이 다가가 어떤 도움 필요하세요?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이 한마디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반겨줄 때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이러한 작은 응대 하나가 행정기관의 분위기를 바꾸고 동네의 표정을 바꿉니다. 세 번째는 시설 관리 및 환경 보조 활동입니다. 학교나 공공시설에서 주변 환경을 돌보는 역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 관리란 무거운 장비를 옮기거나 힘든 청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교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줄을 서고 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부드럽게 지켜보는 일, 서점에서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공간을 유지하는 일, 복지센터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 몸이 크게 불편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라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일들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부드럽게 떠받쳐주는 일입니다. 젊은 사람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속도가 빠른 만큼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속도는 느려도 마음을 오래 쓰고 깊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자리는 여러분을 느린 힘의 전문가로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주말과 공휴일은 쉽니다. 가족과의 시간, 친목 시간, 취미 생활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또 1년 동안 꾸준히 일하면 유급 연차 휴가도 지급됩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 수당으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일하다 다치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치료비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생길 겁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답은 예, 이미 충분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견디고 가족을 지켜낸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의 느리고 단단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제는 당당한 월급이 됩니다. 신청 조건과 절차, 이제 마음속에서 조금씩 용기가 피어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좋아. 그럼 나는 신청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혹시 복잡한 건 아닐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신청 문턱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득 기준에 걸리고 기초연금을 받으면 제외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이런 장벽들이 어르신들의 발걸음을 막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은 상관없습니다. 과거 직장 경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혼자 살든 함께 살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받으면 일자리 못한다는 오래된 걱정을 버리셔도 됩니다. 기초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가 단 2가지 있습니다. 첫째,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 둘째, 현재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내고 계신 분. 이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예산을 매우 크게 책정했습니다. 즉, 자리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떨어질까 걱정.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원하는 마음과 꾸준히 참여할 의지, 이 2가지만 있다면 대부분 선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 하나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 가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니어 경력 활용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 직원이 신청서를 줍니다. 그 신청서는 길지도 않고 어려운 내용도 없습니다. 이름, 연락처, 건강상태, 집 주소, 선호하는 근무시간, 집 근처, 희망 근무지. 이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혹시 글씨 쓰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원에게 천천히 부탁하셔도 됩니다. 손이 조금 불편해서요. 그러면 천천히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청 시기 또한 중요합니다. 2025년 12월부터 전국적으로 모집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선착순은 아니지만 먼저 신청한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는 신청서를 검토할 때 먼저 들어온 신청서부터 배정 우선순위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면 빨리 신청한 사람이 먼저 선택됩니다. 그러니 조금 있다가 하지 뭐 라고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는 건 기회를 잃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팁.
신청서에 희망 근무지 1순위, 2순위, 3순위를 꼭 적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루 3시간씩 매일 출퇴근을 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너무 먼 곳을 배정받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지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장소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혹은 버스로 현대 15분 내 이동할 수 있는 곳. 자신의 생활에 맞춰 선택하면 일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함. 상담할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무리하게 힘든 일은 못합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건 잘합니다. 아이들 보는 건 익숙합니다. 앉아서 하는 일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셔야 여러분에게 맞는 일자리가 정확히 배정됩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일하는 건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노력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문장.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담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청은 자신을 증명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사회의 자리로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그 문을 여는 첫걸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 그 한 걸음이 앞으로의 1년, 그리고 남은 인생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길은 멀어 보이고 먼 길은 가까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길은 늘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선택만 남았습니다. 숨겨진 혜택과 안전장치, 지금까지 말씀드린 월급, 근무 시간, 업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데요. 그런데 이 일자리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더 큰 혜택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지나가고 알게 된 분들은 이건 진짜 놓치면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혜택들은 돈보다 더 큰 삶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소식. 기초연금 그대로 받습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 깎이는 거 아니야. 그동안 이렇게 걱정하셨죠? 하지만 이번 사업은 기초연금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받고 일자리 월급은 월급대로 받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여기에 일자리 월급 75만 원이 더해지면 월 105만 원 이상이 됩니다. 연간 기준으로 보면 1,200만 원 이상의 자립소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미안할 필요 없는 나의 돈, 내 손으로 번 돈. 이 감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존엄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혜택. 산재보험이 자동 적용됩니다. 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어떡하지? 연세 있으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근무 중 다치는 일이 생기면 치료비는 국가에서 책임집니다. 병원비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늙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까? 이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절 수당입니다. 설날, 추석, 큰 명절에는 10만 원씩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10만 원이 큰 돈인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절 상 차릴 때, 손주들 용돈 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당당히 머리를 들고 웃을 수 있게 해주는 작고 단단한 여유입니다. 그 여유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 혜택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무너집니다. 집 안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도 굳고, 말하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고, 만나지 않으면 세상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이번 일자리의 구조는 사람과 사람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나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누군가의 고개 끄덕임을 받고 돌아오는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표정이 달라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숨쉬는 리듬이 달라집니다. 웃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고, 머릿속이 환해지고, 몸이 가벼워집니다. 건강은 단번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뀔 때 따라오는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자존감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내가 가서 아이를 달래주면, 내가 안내해준 누군가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누군가가 편안해진다면,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 힘은 평생을 책임감으로 살아온 어르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서 큰 돈을 남기고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따뜻함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따뜻함은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혜택은 삶의 활력입니다. 하루 3시간.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시간. 집에만 있을 때는 시간이 흐르는지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움직이고 웃고 함께 있다 보면 하루가 다시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새로운 인생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혜택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일자리는 몸을 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마음을 쓰는 일은 조급할 필요가 없고, 경쟁할 필요가 없고, 버티거나 견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드럽게, 사람답게, 삶을 다시 내게 맞는 속도로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 속도가 바로 여러분의 속도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다시 그리다.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살아온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많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르신 여러분, 살아온 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더 단단한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깊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 그 길 위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희생도 있고 포기가 아닌 버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는 무너진 자리를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시간입니다. 일자리를 시작하신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에만 있을 땐 내 마음이 늙어가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나가서 사람을 만나니 얼굴부터 살아나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활 패턴. 하지만 사람은 익숙함보다 적응하는 존재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길을 찾고 자리를 만들고 역할을 찾아갑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며 이미 증명한 능력입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변화하는 부분은 표정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굳어있고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을 도와주거나 주민센터에서 누군가에게 의자를 안내해주거나 공공시설에서 천천히 책을 정리하거나 그 작은 순간들을 반복하게 되면 눈빛과 미소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질 때 가장 깊이 살아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일자리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돈이 아닙니다. 돈은 그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진짜 이유는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 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필요했고 경쟁이 필요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강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 경쟁이 아니라 연결, 강함이 아니라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인생은 두 번 꽃이 핍니다. 한 번은 청춘에, 그리고 또 한 번은 지금 같은 때에. 사람은 나이 들수록 겉모습은 조금씩 작아지지만 마음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손주와 손을 잡고 걷는 길, 이웃과 서로 안부를 묻는 대화,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가벼운 발걸음. 그 속에 담긴 평온함은 젊어서 바쁘게 살던 때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선물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누군가를 위해 달려온 삶이라면 이제부터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기고 외출할 옷을 고르는 즐거움이 있고 누군가와 웃으며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있다면 그건 이미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대신 이미 여러분 안에 있던 삶의 힘을 다시 깨워주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한마디는 이것입니다.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걸음입니다. 집 문 앞에서 신발을 신고 주민센터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단순한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꽃피우는 출발점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여전히 아름답고 여전히 귀하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계절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은 열려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용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길을 함께 비춰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